잘 지내셨나요? 이번 달에 독서 업데이트합니다. 이번 달은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일들 좀 처리하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 독서가 조금 부진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3권 정도 읽어가지고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이 책은 사실 과학사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과학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를 쭉 다룬 학문인데요. 빌 브라이슨은 이 책에서 물리학, 생물학, 화학, 생화학, 고고학, 유전학, 천체 물리학, 입자 물리학 등 인류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과학의 역사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소 건방지죠.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니. 이제 과학을 전문적으로 쓰는 저널리스트다 보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는 과학을 토대로 해석될 수가 있고, 그런데 과학사라고 하면은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과학사 하면은 굵직굵직한 이름들만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사 서적들을 읽어보면은 그 굵직굵직한 이름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각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100m 달리기라기보다는 기나긴 개주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 주자가 바톤을 들고 뛰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 주자가 이어받고 진짜 눈물겨운 한 발자국을 나간 뒤에 그 다음 개주에게 또 바톤을 넘기고, 그러면 그 달리기 선수가 또 이제 치열하게 이제 달리다가 한 발자국 나아가면 또 넘기는 식의 정말 더딘 역사죠. 뉴턴이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뉴턴이 엄청난 천재였다는 것에는 전혀 이견이 없지만 이 말 자체에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뉴턴이 그렇게 엄청난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배들이 이미 축적해온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과학사를 읽어보면은 인간이 이렇게나 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탄하게 되는 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서해 유성룡이 쓴 징비록입니다. 유성룡이라는 이름 하면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선조 때 임난 와중에 병조판서 영의정 도채찰사까지 역임하며 수많은 공로를 쌓은 인물입니다. 이제 임난이 끝나고 나서 반성의 의미이자 복귀의 의미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징비록을 썼는데요. 임난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시간순으로 임난이 진행했던 과정, 그리고 전쟁의 종식까지를 엄청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아 나중에 선조 수정실록을 작성할 때 많은 참고 자료가 됐었다고 해요. 이 책에서 유성룡은 전쟁의 참상을 굉장히 상세하게 소설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립장군이 천의 요새라고 불리는 문경세제를 벌이고 당시 조선의 주력 군사였던 기병을 운영하기 힘든 판금대에서 왜군을 맞이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전멸하게 됐던 이야기나, 조선군의 거의 최초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구원수 신각을 개별 활동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목을 치는 그런 어이없는 기록들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려면 정말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징비록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할 때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서점에 갔을 때 하나의 연구 서적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판본이.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1권, 2권, 그 다음에 노쿠 잡기 순서로 이제 다 번역을 해두었고, 맨 뒤에는 이제 해설이라고 이제 큰 비중,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 해설을 담아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의 연구 논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구 논문이거나 집중적인 번역을 위한 어떤 연구 과제이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깔끔하고 편제도 세련돼가지고 잘 읽었고, 혹시나 서해 유성룡이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임진왜란에 대한 배경 지식이 국사 시간 때 배운 내용 이외에는 잘 없다, 아니면 징비록이라는 제목 자체가 낯설다 하면은 해설 부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권, 2권 노쿠 잡기를 순서대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데이빗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원서 제목인 레인지가 좀 더 본문에 충실한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인지를 번역하자면은 범위나 다양성 정도가 될 건데, 범위나 다양성이라고 제목을 달아버리면 책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후킹한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란 제목을 붙였고, 저도 그 제목에 끌려가지고 뭐 샀어요. 저자의 문제의식은 전문가들이 몇 년 동안 골똘똘이 묵혀왔던 문제가 제3자에 의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왜 그랬을까? 이 전문가들이 몇 년 동안 매달렸는데 전혀 해결하지 못하다가 제3자가 너무나도 쉽게 푸는 이 사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보다 보니, 우리는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대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전문성을 얻는 대신에 사유의 폭이 훨씬 좁아지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한 분야에만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한 분야만은 골똘똘이 전문적으로 파고든 사람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아니죠. 어린 나이부터 한 분야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맞아요. 그 얘기도 맞기는 맞는데, 요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룰이 정해져 있고 그 룰 내에서 법칙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은, 정해져 있는 룰이 없어서 수많은 변수들이 돌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를 우리가 친절한 학습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후자를 사악한 학습 환경이라고 불러요. 전자를 비유를 한다면은 체스나 골프와 같은 게임의 룰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어떠한 분야가 될 거고, 사악한 학습 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룰이 정해진 것 같지만 막상 현실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자는 여러 가지 게임을 두루두루 할 줄 아는 사람은 각 게임에서 상용할 수 있는 룰들을 다른 게임에도 적용하면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인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럼 전문성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자는 전문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 분야가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다만 우리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아니면 너무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분야만 깊게 파고드는 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교육에 대한 환상, 아니면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어떤 환상 등등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각 게임의 룰들만 학습해가지고 그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상이 이제 2월달에 읽었던 책 3권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이번 달에 읽었던 책들 중에는 딱히 버릴 만한 책들이 없어가지고 어느 권이든 구미가 당긴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또 3월달에 독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